자, 키워드 2페이지 네 번째 문단입니다. 자, 약춘죄가 이제 적용되는 순서가 있죠. 첫 번째, 노성장국. 법정이 다 똑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가 기타 목적법. 세 번째가 이제 미성년자 약춘죄입니다. 미성년, 미 동그라미 해놓고 성년 X. 자, 성년에 관한 단순 약춘죄는 벌하지 않죠. 미성년자 약춘죄를 벌하는 거예요. 인신매매죄는 이제 사람의 길죄죠. 구별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개정 내용. 자, 이제 이쪽에서 이제 기수, 미수, 예비업무, 처벌구정은 다 있죠. 근데 세계주의를 물을 때에는 기수, 미수에만 적용되고 예비업무에는 세계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거 잘 주의해야 되고요. 자, 기본범죄, 미성년자 약춘죄. 자, 이렇게 이제 미성년자가 이렇게 있는데 아빠, 엄마. 자, 평화롭게 동거할 때는 이제 아빠가 엄마 몰래 데려가도 죄가 되지 않죠. 근데 별거하고 있을 때는 상대방 허락 없이 데려가면 죄가 될 수 있어요. 친권자도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별거 중일 때 데려가면 죄가 되고 동거 중일 때 데려가면 허락이 없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자, 최근 플레이 나왔죠. 프랑스에서 이제 엄마가 애를 데리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아빠가 면접을 하려고 한국에 데리고 왔어요. 자, 면접 교섭 기간이 끝난 다음에 데려다 주지 않았습니다. 부작위로도 약춘죄가 될 수 있다. 이런 표현 나왔고요. 자, 그 다음 객체. 자, 갑이 이제 A를 집에 데려갔어요. 집에 데려가서 지배하면 죄가 됩니다. 근데 미성년자 동의를 받았단 말이에요. 동의를 받아도 죄가 되죠. 왜냐하면 부모의 감호권도 보호되는 법이 되기 때문에 미성년자 동의를 받아도 욕을 침해하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안 되려면 미성년자 허락도 받고 부모의 허락도 받고 둘 다 받아야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미성년자 자유하고 보호자 감독권하고 둘 다 보호되는 법익이라는 거. 항상 법익이 두 개일 때는 주된 법익, 부수 법익을 구별해야 돼요. 1차 법익이 미성년자 자유고 2차 법익이 감호권입니다. 두 개 구별해야 되고요. 동의를 받아도 죄가 된다. 자, 동의를 받아도 죄가 되니까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데려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은 필요 없죠. 반세모. 꼭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납치한다는 의사가 있을 필요 없어요. 허락을 받고 데려가도 죄가 되니까. 그죠? 그것도 기출됐습니다. 자, 그다음 청소 대행업체의 전응아를 데려간 사건은 약취죄가 아니라 유인죄로 봤죠. 자, 왜 그렇게 봤어요? 청소 대행업체 수식을 해결하고 있다는 거는 부모가 나가서 살아도 좋다고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약취가 아니라 유인으로 본 겁니다. 자, 고유의 미성년자 동의 판례랑 구별을 해야 돼요. 자, 미성년자 동의를 받고 데려갔다 하더라도 부모의 감호권을 침해해서 데려갔으니까 부모의 허락 없이 데려갔기 때문에 피해자가 부모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강제 납치한 거로 봤다 이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 전응아 사건은 미성년자 동의도 받았고 부모의 허락도 받은 사안이에요. 부모가 나가서 살아도 좋다고 허락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침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취가 아니라 이건 유인죄로 본 거죠. 유인. 꼬셔서 데려간 거죠. 본 겁니다. 그래서 자, 미성년자 동의를 받은 경우는 부모한테서 강제 납치한 거로 본 거고 전응아 사건은 부모가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 애를 유인했다고 본 겁니다. 그 두 개는 약취냐 유인이냐 구별을 잘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해줘야 되고 나머지 판례는 약취냐 유인이냐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어머니가 이제 격리시킬 필요가 있었다던가 뭐 귀가를 권유했다던가 제가 성립하지 않고 자, 행위는 집에 두면 됩니다. 집에 데려가서 지배할 정도면 되기 때문에 그 5학년 여학생 소매를 잡아 끄는 정도도 지배할 정도가 된다. 이렇게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자기 집에 데려갈 필요 없어요. 꼭 장소 이전을 해야 될 필요는 없고 얘가 이 집에 들어가도 된다 이거죠. 얘가 이 집에 들어가서 얘를 지배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지배할 때 이제 부모가 걸림돌이 되니까 부모를 내쫓아내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미성년자 집에 침입하여 부모를 강제 퇴거시키는 경우도 약취가 될 수 있다. 근데 이것도 개소범입니다. 쓰세요, 개소범. 개소범이기 때문에 하루 정도 밤 자는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약취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지배가 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강도를 하는 도중에 한 두세 시간 정도 일시적 침해만으로는
약치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봤죠. 자, 나머지는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강간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간죄는 이제 그 키워드 3페이지 가보면 그 첫 번째 문단에 쫙 정리가 돼 있어요. 한번 쫙 보겠습니다. 조문상 정리. 자, 강간죄는 사람이 객체가 되고 폭행협박은 그 불가능 또는 현저한 곤란까지 되죠. 그리고 간음해야 됩니다. 간음이 뭐예요? 성기에 들어가는 게 간음이죠. 제가 됩니다. 자, 유사강간이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 성기, 구강, 항문에다가 갑이 성기를 넣거나 신체를 넣을 때. 자, 이거 빠지고 이거 빠지죠. 그래서 성기에 넣으면 강간죄죠. 간음. 그러니까 빠지고 손가락을 입에 넣는 건 더러운 짓이 성적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빠지고 나머지가 유사강간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개 빠집니다. 성기. 간음이라서 빠지는 거예요. 구강의 신체. 더러운 짓이니까 빠지는 거고. 자, 다음 강제추행죄. 자, 강제추행죄 폭행협박은 신체를 향한 폭행 3단계로 판례가 바뀌었어요. 기습추행은 의사야반할 정도 똑같습니다. 중간간 같은 경우 중간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가능. 자, 상실 동그라미, 불가능 동그라미. 자, 이제 조문에는 심신 항거 불가능이라 나와 있는데 판례는 요거를 이제 강간죄랑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현저히 곤란한 경우도 포함된다. 이렇게 보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판례 입장이고. 심신 상실만 되는 거죠. 심신미약은 빠져요. 심신미약은 302조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간음죄 이쪽으로 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하는 거 이쪽으로 302조로. 그래서 상실이 되고 미약은 빠지는 거예요. 미약은 심신미약자 간음죄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실, 그 다음에 불능. 자, 미수범 처벌하고요. 그 다음에 강간상해, 강간살인. 그래서 강간상해와 치상죄는 법정형이 똑같아요. 똑같고, 요 제가 나오려면 강제력이 들어가야 돼. 강자가 들어가야 된다고. 강자가 빠지면 뭐가 돼요? 간음죄가 되죠? 간음 치상죄라는 죄는 없습니다. 형법에. 강제력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강제력이 없는 간음으로 인한 치상죄는 형법에 없어요. 없으니까 간음죄와 치상죄 죄를 두 개로 잘라서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리하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강간상해 치상죄는 법정에 똑같은데 살인치사죄는 법정에 달라. 그것도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위계위락 간음죄죠. 요거. 그래서 심신미약은 요거로 가고 상실은 중간까지로 간단 말이에요. 두 개 구별해야 됩니다. 자, 다음 동의가 있어도 죄가 되는 경우 피구음자 간음죄하고 13세 미만 추행죄, 간음추행죄 동의가 있어도 죄가 성립을 합니다. 성립을 하기 때문에 동의가 있어도 죄가 되는데 형벌에 감경되진 않죠. 형벌에 감경되지 않고 동의가 있건 없건 똑같은 법정형이에요. 그렇게 처벌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피해자가 13세부터 16세 미만일 때에는 피고인이 19세 이상 성인일 때만 죄가 되죠. 그 이항이 신설됐습니다. 꼭 주의해야 되고요. 자, 상습범 가중처벌이 있고 이번 처벌합니다. 자, 강간죄 판례들. 피해자는 사람이니까 성전환자, 법률상처 다 사람이니까 다 포함되고요. 자, 폭행, 현저히 곤란케 할 정도, 객관적 정도면 되죠.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될 필요 없고요. 사력을 다해서 반응할 필요 없다. 그리고 폭행압박이 간음보다 선행할 필요 없다. 간음부터 하고 폭행압박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꼭 선행할 필요 없다. 새벽 4시 혼인에 선고한 게 쭉 나오고요. 그다음에 가슴 판례에 나오죠. 가슴. 최근에 잘 나오는 거.
가슴하고 엉덩이를 만졌다 이거예요. 그럴 때 강간죄 착수가 있느냐, 강제추행죄 착수가 있느냐, 기소가 되느냐, 그리고 강간예비죄가 되느냐, 자, 형법상 처벌 규정이 있느냐, 그렇단 말이에요. 강간실행 착수 없죠. 근데 처벌은 돼. 예비죄가 신설됐으니까 강간예비 됩니다. 강제추행죄로는 착수도 되고 기소까지 되죠. 그리고 강제추행죄 했으니까 형법상 처벌 규정이 있다 해야 돼요. 이렇게 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출제됐었죠. 이렇게. 그래서 강간 착수는 없는데 강제추행 기소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강간죄로서 예비죄 구정이 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뭐 창피했다, 재청법은 이제 폭행밖에 안 된다 봤고요. 자, 재수는 행위표준설입니다. 그래서 200m 오다가 2번 했으면은 하나로 묶어서 포괄 일죄, 1시간 차이 나면은 실체경합범, 이렇게 봤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의 폭행으로 특가법에 복수이면서 동시에 강간죄 강이죠. 상상적 경합범. 갑이 A를 폭행했는데 이 하나의 폭행이 보복 폭행이면서 주거 침입 강간죄의 강이란 말이에요. 하나 폭행이 두 개의 범죄에 연루되어 있잖아요. 그럼 상상적 경합범입니다. 그 다음 약취상해랑 강간미수죄는 행위가 두 개니까 실체적 경합범입니다. 자, 여기까지 치러보겠습니다.